너 500원이야? 그러면 500원의 별식이 뭐지? 야, 너 조용히 해. 지각세. 저요? 너가 그래 지각을 왜 했어? 상훈아. 그럼 내려간 거 보이게 해주세요. 자, 세포흡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연소를 이렇게 비교한 내용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625, 무기호 구분할 수 있어? 625, 무기호. 할 수 있죠. 무기호흡? 625호흡이란 그게 산소호흡이야. 그러다 바꿔놔. 저거 625호흡을 산소호흡, 무기호흡을 무산소호흡이라고 바꿔라. 근데 무기물도 유기호흡을 하지 않습니까? 유기호흡 뭐라는 거야? 이름을 왜 이렇게 붙였어? 됐어? 바꿨어? 산소를 이용해서 분해하게 되면은 완전 분해가 된다. 여기다 적으라고 내가 얘기했었는데. 뭘 적어요? 사람들은 다 유기호흡, 무기호흡을 산소, 무산소호흡을 다 적었는데 지금 딴짓하고 있어. 근데 산소를 사용하면 포도당이 어떻게 분해돼? 완전 분해. 그럼 에너지는 다 나오는 거야. 근데 산소를 사용하지 않고 분해하면 불완전 분해가 되기 때문에 에너지는 다 빠져나오지 못하고 중간산물에 저장이 되게 된다. 그래서 그 중간산물의 종류가 젖산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알코올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아세트산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물질들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 에너지가 존재하고 있다. 그 정도를 기억을 해주고. 마시는 에너지가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다 문제 풀어봐야 될 주제로 들숨이 이산화탄소가 많아, 날숨이 많아, 날숨이 이산화탄소가 많겠지 뭐. 신규 쌤이 붙인 문제는 뭐라고? 지금 뭐 이름을 보니까 아니 17조 10번 29쪽에 13번 봐봐. 네? 자꾸 모르고 있지마. 29쪽에 13번 봤어? 네. 살아가는 걸 비교하기 위해 실험 장치를 나타냈다. 세계 시험관의 물이 모두 상승한 이유는 무엇인가? A에서 다 산소가 적어졌기 때문에 산소가 적어주고 왜? 다 산소를 흡수했으니까. 산소를 흡수했다고? 그러니까 A에서는 연소에 산소가 쓰여졌고 B에서는 호흡에 산소가 쓰여졌고 C에서는 그 쇳가루가 살아나면서 산소가 쓰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체의 압력이 작아졌기 때문에 기체 압력이 왜 작아졌어? 기체 압력 그러니까 여기 원래 기체가 이만큼 있었는데 산소가 이만큼 없어졌으니까 그럼 너 그렇게 서술형할 때 이만큼 있었는데 이만큼 없었다고 쓸 거야? 근데 그러면 기체의 몰수가 적어졌기 때문에 뭐 몰수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중학교 때 몰에 대해서 배워? 중학교 갔어. 안 배워. 그냥 수라고 하면 될 걸 왜 굳이 뭘 쓰라고 하는 거야? 입자기 쓰라고 그냥 각 A, B, C 시험관에 들어있는 산소의 양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기체의 부피가 감소한 거 아니야? 그지? 네. 그럼 부피가 감소하니까 압력이 어떻게 돼? 낮아지겠지. 어디보다? 대기압보다. 그럼 대기압이 전체 수주를 물을 쭉 미니까 그쪽으로 쭉 올라가겠지. 근데 왜 올라가요? 대기압이 높아져 밀지. 근데 물의 양이 한정돼 있잖아요. 무슨 얘기야? 아마 그때 이렇게 누르니까 거기 세 개로 이렇게 쭉 밀리는 거지. 주변이 내려가겠지. 유리관이라는 게 밑에가 뚫려 있는 거예요? 응? 아니, 이건 유리관이야. 자, 빨리 올라간 순서. 빨리 올라간 순서. A가 제일 빠르죠. 그다음 시험관은 안 뚫려. 그다음 시험관은 안 뚫려. 그다음 A가 빠르고 B, C. 3번 A, B, C야. 연소, 호흡, 비교. 연속으로 빨라요. 앞에 있으면 안 올라. 안 모르겠네. 쌤. 물은 원래 키가 안 자라죠. 거의 안 되겠다. 누나가 맛있어. 자꾸 왜 남의 걸 자꾸 탔네.
다음에 여기서 선생님과 진짜. 자, 거기 60쪽 한번 볼래? 60쪽에 12번 문제를 한번 볼까? 그 실험 이름이냐? 많이 받아요. 어? 여기 야, 이거 있었지? 오상환입니다. 저거 유체 그러는 거 아닌데. 저 흐름이랑 너 여기다 너 집어넣는다. 너 물병 안에다 집어넣어. KOH. 사원이랑 집어넣고. 개구리 집어넣냐? 진짜 사람이 안 죽었겠구나. 내가 이 안에서 뭘 해? 폭을 먹고. 그 산소를 쓰고 네.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겠지. 그지? 네. 근데 그 방출된 이산화탄소는 KOH. 아래쪽에 KOH 용액으로 이렇게 녹아 들어가니까 이 안에 기체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압력이 어떻게 된다? 어디보다? 대기압보다. 그래서 여기서 이 잉크 방울이 이쪽에서 미는 힘이 더 세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하게 된다. 이쪽으로 이동하면서. 그럼 여기서 잉크가 이동하는 거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다? 산소. 얘가 먹은 산소 양만큼 움직인 거다. 이해됐어? 이것을 식물을 이용해서 하는 거야. 싹트기 시작하는 콩의 호흡률을 이용해서 콩에는 별로상. 과연 어떠한 물질을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한 건지를 찾아보자 이거지. A, B 둘 다 싹퉁콩을 집어넣지. 근데 A는 KOH 용액을 적신 거름종이, 그 다음에 B는 마른 거름종이를 집어넣었다. 실험 전에, 실험 후에 시험관 A에서 KOH의 역할은 무슨 역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역할을 한 것이다. 자, A 시험관의 변화량에 의미하는 건 처음에는 6이었는데 얘가 1로 어떻게 됐어? 그래, 줄었잖아. 그러면 이 안에서 싹트기 시작한 콩이 호흡으로 산소를 흡수한 양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이해됐냐? 네. 세 번째, 호흡률을 구하는 식은 뭐냐면 사용된 산소 양분에 생성된 CO2 양 이렇게 구하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CO2 양은 어떻게 구할까? B에서 이제 자, B를 이용하는 거야. 얼마가? 1밖에 차이가 안 났지. 그럼 무슨 얘기야? 산소 사용하고 CO2가 얼마큼 만들어졌다는 얘기야? 4. 그래. 그러면 산소 얼마큼 쓴 거야? 1. 5. CO2 얼마나 만들어진 거야? 4. 그럼 얼마야? 0.8. 0.8. 가만히 있어. 저 문제에서 0.8은 단백질을 호흡 기질로 쌍통콩이 이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낼 수 있었다라는 거지. 이해됐냐? 네. 4번까지 이렇게 연결된 거. 만약 포도당을 호흡 기질로 사용했다면 A와 B 시험관의 잉크 가운데 이동은 어떻게 될까? 포도당을 사용한다고? 그러면 소모된 산소와 만들어진 이산화탄소가 양이 똑같다는 거야. 그럼 B에서 움직이지 않겠네요. 우리가 세포호흡의 반응식이 어떻게 되는데? 세포호흡의 반응식은 C6H12O6 포도당 하나에 6O2 산소 6개, 6H2O 물 6개를 이용해서 12H2O랑 6CO2 6CO2랑 12H2O 그게 만들어지는 거지. 그렇죠. 그럼 이게 무엇을 사용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소모된 산소분에 생성된 이산화탄소. 그래서 6분의 6. 그래서 1이야. 그래서 얘가 탄수화물이 호흡 기질로 사용이 된 거야. 아까는 그 콩이 무엇을 사용하는지는 몰랐으니까 산소된 산소가 얼마였어? 그래서 0.8이 호흡률로 계산이 됐다는 얘기는 이게 단백질을 에너지 호흡 기질로 사용한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게 0.7이 나오면 지방을 사용한 거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알았어? 야너 지금 두는 이상원이야. 이해됐냐? 네. 그래서 호흡에 소모되는 그 호흡 기질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호흡률이라고 하는 걸 계산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그 14번 문제 한번 볼래? 이거 발효관 실험이었지? 내가 많이 좋아하는 건데. 포도를 병 속에 넣고 뚜껑을 닫아주면 포도주가 만들어진다. 이것은 포도에 붙어있던 자체의 효모에 의해 알코올 발효가 이루어져 에탄올이 생성되었기 때문이다. 10%의 포도당 용액을 건조유모가 집어넣고 우유막에 넣어준 다음에 효모가 들어있는 포도당이 포를 발효관을 채우고 맹가부에 모인 기체가 들어가지 않도록 발효관을 세운 다음에 솜으로 막고 세워둔다. 손마개를 빼면 시험을 해서 어떤 반응이 일어날 것 같니? 손마개를 막았다라는 얘기는 오토 공급을 차단한 건데 손마개를 빼버리면 산소가 들어가겠지. 네. 그게 뭐 하면서 살겠어? 산소 하면서 살겠지. 이해됐어? 시간이 경과할수록 발효관에 맹반도에 모인 기체의 부피가 증가하는데 이 기체는 무엇인가? 이산화탄소다라는 거. 10%의 KOH 용액을 첨가하여 흔들어보면 어떤 변화를 볼 수 있을까? 압력이 낮아지니까. 흰색 앙금이 만들어진대. 네, K가 KOH 용액하고 거기 모인 이산화탄소가 반응을 해서 흰색 앙금이 조금 생성이 된다. 어떤 압력이에요? 나도 몰라. 4번 손마개를 빼고 냄새를 맡아보면 술 냄새. 아까 막았어. 산소 공급을 차단했어. 알코올 발효를 했어. 그래서 포도주가 생긴 거잖아. 오. 이해됐어? 밑에 6번 그 그림 이해할 수 있겠어? 포도당으로부터 그냥 쭉 가 오른쪽으로 해당 과정 TCA로 전자전하게 이게 산소 공급인 거고 포도당에서 필요부산을 했다가 위쪽으로 에탄올까지 올라가 이거는 알코올 발효가 되는 거고 아래쪽 젖산까지 가 그럼 젖산 발효가 되는 거고 에탄올에서부터 아세트산까지 가면 아세트산 발효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여러분들한테 그렇게까지는 요구하지는 않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 분해가 된다, 불완전 분해가 된다라고 하는 단어는 쓸 수 있어야 된다. 네. 산소를 이용해서 분해하는 건 완전 분해되는 거고 산소를 이용하지 않으면 불완전 분해되기 때문에 에너지는 다 나오지 못하고 중간 산물이 에너지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알겠냐? 네. 이 정도 쓰고 기본이죠. 그 다음에 64쪽에 3번 대외 기출문제 3번을 보면은 문구가 있지. 귀엽다. 자, 어디를 잘 보는 거냐면 혈액이 흐르는 방향하고 물이 흐르는 방향을 잘 비교해봐. 이게 뭐야? 이거 뭐? 그림 잘 봐봐. 혈액이 흐르는 방향하고 물이 흐르는 방향하고 수직이 전류가 흐르는 어? 수직이 지금 혈액이 들어와서 D, C, B, A 쪽으로 혈액이 이동하고 있지. 네. 근데 물은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지. 왜 이렇게 물의 흐름과 혈액의 이동 방향을 반대로 해야 할까? 내가 상대 속도를 산소 분압차를 계속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산소를 계속 공급받기 위해서야 반대로 흘려주는 거야. 근데 물의 흐름 항상 일정. 알겠어? 아시는 거. 이해됐냐? 네. 그래서 그 아가미 사이사이를 물이 이렇게 지나갈 때 그 라멜라 구조라고 하는데 혈액하고 물의 이동 방향을 반대로 해야 물이 갖고 온 산소를 끊임없이 계속 산소 쪽으로 넘겨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그렇게 해주는 게 좋다. 물이 갖고 온 산소밖에 하나. 자, 이렇게 하고 호흡과 관련해 있는 뭐 요 정도. 이제 배설인가요? 자, 그 다음에 배설로 한번 볼까? 네. 공유 배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하는 거야? 공유 74점. 아무나 없죠. 자, 30페이지에 봐봐. 30페이지 펴봐. 일단 30쪽에 14번에 3번 문제. 네. 다음 그림 간에 땅콩을 차가운 물 가까이에서 태워 시험관 표면을 관찰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고 그림 나는 땅콩을 맛있게 먹고 있는 중입니다.
맛있게 저 과정의 공통점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데 이런 거 들어가야 된다 이거야. 반응물, 생성물, 반응 최종 목적을 포함해서 한 문장으로 서술하래. 땅콩 맛있겠다. 듣고 잡냐? 공통점 한 문장? 땅콩의 영양소를 반응물로 하여 반응 과정을 땅콩이 연소하여 땅콩이 산화되어 에너지를 감지.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온다. 에너지를 방출한다. 두 과정의 공통점을 한 문장으로. 땅콩을 원료로 하여 에너지를 발생시킨다. 반응물 생성물 반응 과정 하나도 안 들어가. 반응물은 땅콩. 그 세 가지 다 들어가야 되니까 반응물, 생성물, 최종 목적. 땅콩 산소와 목적. 땅콩을 탄소와 물이 목적은 생성되면서 에너지를 생성한다. 시험물한 표현을 관찰하기 위해서. 산소를 이용하여 땅콩을 뭐한다? 분해해서. 분해시켜서 이산화탄소와 물로 만들고 그 안에서 에너지를 꺼내는 목적이다. 그렇죠. 근데 혹시 됐냐? 네. 서술형도 많이 연습을 해봐야 돼. 아는데 쓰기가 어렵네. 아, 니네는 시험 문제 안 봐? 네. 수학만 맨날 모의고사만 봐? 왜? 기출이요? 이번에 아니, 공부했을 때 그- 시험 봤어요. 애들 원래고사 뭐 레벨로 볼 때 아 그거를 아니, 모의고사만 보는 거 아니야? 네. 그치? 안 되는데. 요평을 내보내는 해설을 그래서 받아도 시험을 봐야 되겠다. 네? 배설 괜찮은데. 체내에서 만들어진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은 배설기에서 일어난다. 이 네.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물질에 탄단체가 있을 때 그들을 이용해서 물질 대사에 사용을 하게 되면 노폐물이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지는 공통점이 있지만 누구는 단백질은 뭘 하나 갖고 있다. 질소라고 하는 걸 하나 더 갖고 있기 때문에 뭐가 생긴다? 암모니아가 생긴다. 얘네들은 정상적으로 이런 거 갖고 있잖아. 이렇게. 근데 얘는 이걸 하나를 더 갖고 있잖아. 네. 그래서 공통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건 이산화탄소가 공통적으로 만들어지고 물이 공통적으로 만들어지는데 얘는 또 하나 더 생기잖아. 암모니아. 독성이 있으니까 어디로 가서? 간. 그래, 간으로 보내서 뭘로 바꿔? 요소. 그래, 요소로 바꿔. 그래서 얘를 어디로 보내? 배설계를 보내서 내보내주는 거지. 여기 이해됐어? 네. 동물들은 단백질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몸속에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럼 인간뿐만이 아니라 다른 동물들이 질소성 노폐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생긴다는 거거든. 암모니아가 있어. 요소라고 하는 것도 있고 요산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 암모니아는 독성이 강한 물질이고 얘네 둘은 독성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이 둘은 물에 녹아. 수용성. 얘는 불용성. 물에 안 녹는 문제. 암모니아로 내보내면서 살아가는 애들은 물고기들이야. 우리는 이게 만들어지지만 독성을 없는 물질로 바꿔서 물에 녹여서 내보내야 돼. 얘들은 물속에 살고 있으니까 만들어지면 물에 녹여서 얼른 내보내면 되는 거야. 환경이 물이니까. 근데 우리는 공기 중에 살고 있기 때문에 바꿔야 돼. 간에서 ATP를 써서라도. 알겠어? 근데 얘는 독성이 없어 이것도. 근데 얘네들은 조류, 곤충들, 주로 날아다니는 애들 있지? 걔네들이 요산의 형태로 내보내는 거야. 왜냐면 얘네들이 요소를 물에
녹는 형태로 내보내려면 엄청난 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 뒤로 넘겨보면은 세 문제 있잖아. 이거 봤는데 저기 39쪽에 17번 봐봐. 봤어? 네. 그렇습니다. 17번 39쪽 17번 여러 가지 질소성 노폐물의 특성 있지? 암모니아 수용성. 야 1g 배설할 때 500ml? 우와. 그 생수병 작은 거 하나 필요해야 되잖아 1g. 요소는 50. 야 50밖에 안 필요해야 되잖아. 요산은 그래 이 정도. 그래서 부응어 73.3%, 개구리 올챙이 시절이래. 암모니아. 근데 사음체로 바뀌면 요소로 또 변했고 사람은 86.9%고 야 우리도 요소가 다가 아니네. 암모니아도 요산도 있구나. 너 왜 신발 벗고 야단이야? 신발이 너무 뭐? 어? 신발이 너무 작아. 약간. 그거 한 엄마한테 사달라야지. 어? 갑자기 발이 커졌어? 어? 자, 그래서 이렇게 질소성 노폐물을 내보내기 위한 형태들이 동물들마다 좀 차이가 있지. 이건 무엇과 관련이 있는 거야? 환경. 물과 관련된 서식 환경이야. 알겠어? 물이라고 하는 서식 환경 때문이야. 새들은 나라는 가봐야지 잘 날 거 아니야. 근데 아까 1g 할 때 얘 얼마나 필요하다 그랬어? 생수병 하나 필요하다 그랬잖아. 응? 얘네들은 그 10 정도밖에 안 필요하잖아. 이해됐어? 그래서 이게 주어진 물이라고 하는 환경 때문에 이렇게 내보내는 질소성 노폐물의 배설 형태가 차이를 보이는 거다. 이런 거지. 알겠어? 그 얘기를 살짝 한 거야. 그래서 32페이지로 다시 와서 왼쪽에 후석에 질소 노폐물의 종류가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다. 참고하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는 그 그림 꼭 기억해놔야 돼. 이 그림 꼭 기억해야 된다. 이 내용은. 배설기관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할 건데, 배설기관. 콩팥에 대해서 중학교 때 했지. 했죠. 그치? 콩팥. 오줌의 생성 과정에 대해서도 했지. 네. 나랑도 했지. 네. 기억나겠네? 기억 당연히 나죠. 그렇지? 그럼 그냥 다 넘기고 다음으로 넘어간다. 오. 나이스. 망했다. 안 됐네. 되게 제일 쉽긴 하죠. 뭐라고? 안다고? 상원이가 다 할 수 있게요. 상훈이가 다 한대요. 안다 그랬어? 집중이 약사. 상원이가 다 대답하는데. 지우학 시간에서 여기 어디야? 콩팥. 콩팥 몇 개 갖고 있어? 저게요. 얘는 오중관. 우중관, 박관. 이거는 빵빵. 박관. 이거는 이거는 두개 틀렸죠. 두 개를 했어. 헬반을 이렇게 기억 니은 이거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콩팥으로 이건 콩팥에서 나오는 거고 네. 요소의 농도는 요소는 어디가 많아? 기억이 훨씬 왜 기억이 많아? 기억에서 외소를 걸러서 넣어줬기 얘는 때문에. 노폐물을 내보내는 배설계를 구성하니까 좋은 요소가 이렇게 되는 그럼 여기서 이제 빠져나와서 이렇게 그래서 니은 쪽이 요소가 적어. 그럼 여기서 차이나는 요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요소가 오중관을 통해서 이거 로드순간을 통해서 가겠지. 바깥으로 나간다라는 거지. 알았어?
들었어? 네. 그래서 콩팥으로 들어가는 혈관에 요소가 많다는 걸 꼭 기억해주고. 오 컴퓨터. 코브레가 저것 때문에 죽었다. 잘라보면은 세 부분으로 나눈다. 콩팥 겉질. 바깥쪽 겉질, 속질. 속질. 네.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콩팥 깔때기. 콩팥 깔때기. 오. 콩깔. 알겠어? 근데 혈관이 이제 이렇게 이제 들어가서 가느다란 혈관으로 실타래처럼 이렇게 바뀌지. 네. 그리고 다시 이렇게 벗어나는 거지. 이렇게. 그 혈관인가? 너 지금 그거 아니라. 혈관 같지 않다고. 아니 전혀 아니지. 콩팥 동맥, 콩팥 정맥. 이름 맞추는 거 나온 줄 알고 되게 기대하잖아. 들어가서 가느다란 실타래처럼 사고체. 이렇게 사구체를 만들고 사구체를 감싸는 주머니, 응원 주머니. 응원 주머니를 이렇게 있고 가느다란 관이 이렇게 있고 굵은 관이 이렇게 있고 세뇨관. 가느다란 관이 무슨 관? 세뇨관. 세뇨관, 굵은 관, 저거네. 집합관. 아하. 집합관의 끝은 어디로 연결돼 있어? 콩팥 깔때기. 깔때기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 그러면 여기서 요소가 이렇게 일부가 이렇게 나가는 거야. 나머지는 이렇게. 요소는 100% 영어가 안 돼. 안 되지. 왜? 이해됐어? 왜? 이해됐냐? 그렇게 부르기 힘든데. 다리 안 풀어? 아 이것은 이것은 살인 깁스하고 싶지. 깁스. 어? 깁스. 저건 목자시다. 뭐라는 거야? 쟤 내보내. 쟤 빨리 내보내. 던져. 말 안 들어? 말잘 듣겠습니다. 말은 너무 왜 그러니? 이번에 상현이를 보내야 돼. 왜? 착한 상현이 왜? 말은 무거우니까 말을 들지 못한다고. 짝을 잃어서 그래. 짝을 잃어서. 아 재미있다고. 어? 짝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슬픈 줄 알아? 내가 재미있어. 그림 이해돼? 기억. 니은. 니은 사구체. 이거는 공원 주머니. 하나다란 관. 세뇨관. 굵은 관. 집합관. 집합관은 어디랑? 콩팥 깔때기. 콩팥 깔때기다. 콩팥 깔때기는 어디랑? 오중관. 오중관은 방관. 방관은 여기도 바깥쪽. 됐어? 세뇨관을 지나가는 모세혈관. 들어온 혈액 이렇게 빠져나간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 여과. 이걸 여과라고 한다. 여과의 원리는 뭐다? 상투. 혈압 확산. 혈압 차이에 의한 확산. 확산 아니잖아 이거. 확산. 이게 농도차로 빠져나간다고? 아니 망하는 거야. 저거는 그 운동수송인가요? 혈압 차이 아니야? 그냥 구멍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아, 그게 진짜 그건데. 아이 깁스를 준다고? 이거 습관이에요. 습관 내가 고쳐줄 수 있어. 아 죄송합니다. 골반 관리 잘해. 이거 골반 틀어지면은 나중에 고생 엄청 해. 네. 절대 다리 꼬지 마. 알겠어? 틀어져서 이 다음에 고생에 못 걸을 수도 있어. 골반 틀어지면 네, 골반이 막혀 있으면 이 정도야. 진짜 이뤄서 많이 슬픈 거. 사고체로 들어오는 혈관의 지름이 좀 달라 보이지 않아?
네. 그치? 여기가 얇네요. 들어오는 쪽은 혈관의 지름이 넓은데 아 유도하시고. 나가는 건 어때? 얇아요. 좁잖아. 그럼 뭐가 발생을 해? 혈압 차이. 혈압이 발생하는 거야. 오. 그 압력 때문에 크기가 작은 게 빠져나오는 거로. 알겠어? 네. 빠져나오는 걸 원료라고 부르는 거야. 못 빠져나오는 애도 있어. 여과가 안 되는 애들이 있겠지? 근데 여기서 혈압이 100이야? 그럼 100에 의해서 빠져나오느냐? 그게 아니라. 이 안에 채워져 있는 원료가 있고, 혈액에 흐르는 혈장이 있지, 혈관에 흐르는 농도차가 있다. 그래서 이쪽으로 작용하는 삼투압도 있어. 여기서 미는 혈압도 있고 들어오려고 하는 삼투압도 있고 원료가 이 봉원 주머니 벽을 밀어 봉원 주머니 압력도 발생을 해. 자, 나오려고 하는 혈압이 100이야. 삼투압 들어오려고 하는 힘이 40이고 봉원 주머니 압력이 30이야. 얼만큼의 힘에 의해 여과가 된다? 30. 나오는 게 100이고 들어오려고 하는 게 70이니까 결국은 30이라고 하는 힘에 의해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30을 순 여과 압력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해됐어? 여기는 텅 비어 있는 게 아니다. 원료라고 하는 액체로 계속 채워져 있는 거야. 이거 절대 농도차 아니야. 들어온 양이 20% 정도가 이제 여과가 되는 거야. 20% 정도. 빠져나왔어?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료, 물, 요소는 여과가 되는 물질이야. 근데 너무 커서 못 나오는 애들이 있어. 단백질도 못 나오고, 지방도 못 나오고, 혈구 이런 것도 못 나오는 거야. 너무 커서. 단지. 이해됐어? 놔두면 바깥으로 배설이 돼버리잖아. 좋은 거 많잖아. 이해돼? 좋은 거 많은데 그럼 어떻게 해? 제가 써야죠. 그냥 버리면 아까우니까 다시 가져가요. 여기 세뇨관을 지날 때 다시 이렇게 모세혈관으로 가지고 들어오면 돼. 이게 제우스야. 그리고 여기서 20%밖에 여과가 안 된다며. 네. 여기서 빠져나가지 못했던 노폐물은 다시 이렇게 세뇨관 쪽으로 내보내는 거야. 이걸 분비라고 부르는 거고 이걸 나가는 걸 배설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래서 원료가 세뇨관을 지나가면서 제흡수가 되고 분비가 돼서 만들어진 그 물질을 우리는 오존이라고 부르는 거고.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물, 요소 이런 것들이 이제 제흡수가 그 원리가 어떻게 되느냐. 포도당, 아미노산은 100% 제흡수. 그러면 이 오줌에는 포도당 없지, 아미노산도 없고 얘네들은 거의 대부분 제흡수, 99% 제흡수. 그럼 여기에는 무기염류도 있고 물도 있고 요소는 얘도 50%는 제흡수가 돼. 여기는 요소가 존재하고 있는 거지. 이게 정상적인 오줌 속에 들어있는 물질. 됐어? 그럼 여기 세 가지 에너지를 써서라도 가지고 들어가야 돼. 능동소소. 에너지를 써서라도 가지고 들어간다. 그럼 이쪽에 농도가 높아진다. 용질이 들어가니까 여기 농도가 높아지면 여기는 물은 삼투 현상에서 빨려 들어가고 물이 삼투 현상에서 쭉 빨려 들어가면 이쪽에 요소의 농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요소는 확산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야. 오. 이해됐어? 그래서 제흡수의 원리는 세 가지로 일어나. 분비, 능동수송으로 일어나는 거야. 에너지를 써서라도 내보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물질을 오줌이라고 부르는 거야. 얘가 이렇게 해서 바깥으로 배설이 돼. 여기에는 들어있지 말아야 되는 물질들이 만약에 존재한다. 아픈 거죠, 그다. 당뇨다. 이해됐어? 단백질은 없어야 되는데 막 이런 게 막 존재하고 있다. 단백뇨. 저건 당뇨. 이건 어떻게 표현할 거냐라는 거야. 단백뇨. 영양소 검출 지시야. 다 외웠어? 네. 네? 영양소 검출 지시. 우와. 그거잖아요. 그 뭐야?
베네딕트 그게 아니었어? 수단스를 이러고 있는. 지방이가 조용히 해. 외웠어 아니었어? 외웠어요. 아니었다 손들어. 빨리 들어. 까먹었다 손들어. 저는 원래 색깔은 몰라요. 원래 색깔 그걸 알아야 색깔을 멍청아. 그것도 야 색깔 변화를 알아야 그게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거 아니야. 어? 베네딕트가 무슨 색이죠? 베네딕트 황적색이지. 알고 있어. 가열하면은. 근데 좀 듣기에 그 지방산하고 포도당 블록 있는지 물어봐. 무서워. 베네딕트. 단백질 베네치킨. 정말부터 볼까? 아이오딘과 살균. 단백질 수단 아이스 아메리카노. 진짜. 그러면 참을 수 없어. 그 5% 그래 나는 5% 황산물이랑 1% 수산화. 맞아? 5% 수산화수입니다. 아, 이거 뒤에 나와 있는 걸 알고 왔네. 5% 수산화수요. 5% 황산물이 아니 색깔 아니에요? 아니 색깔이 좀 진했어. 5%가 부족일 것 같아. 하죠 5% 수산화수. 망했다 5%의 수산화수용이고 1%의 황산물이 아니야? 아닌 것 같아요. 헷갈려 저 맨날 5% NaOH랑 1% CuSO4. 어디 있는데? 내 목소리. 거긴 좀 신빙성이 없는데. 네, 그거예요. 근데 여기다 원래 색도 적어놨네 내가. 수치를 안 바뀌는 게. 자 지방 수단쓰리. 자 무슨 색깔이었다가 무슨 색깔로 바뀌는지를 알아야지 얘네 연한 청색에서 만나면 황적색. 황적색으로 된다 연갈색이요. 연한 갈색 뭐 담황색이라고 그냥 누런색 청남색으로 바뀐다 저 똑같아 얘랑 연한 청색 보라색 아 진짜 헷갈렸잖아 진짜. 밑에가 선색이고. 적색. 적색 역시 필기의 힘이야. 그러니까 다 진해지고 마지막 것만 연해지네. 그럼 여기 있는 포도당이라고 그러면 네. 베네딕트 떨어뜨렸으면 포도당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를 색깔 변화가 알 수 있죠. 일어나는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단백질도 마찬가지라는 얘기. 알았어? 그러면 잘 기억해놔야 되게 연결이 되는 거라고. BTB 알지? 네. BTB. BTB만. 노초. 이거 특별히 산성. 노란색이요. 초록색. 보라색. 파란색. 야. 무문발주도 쳐볼라. 무언팔주 노초. 메틸 오렌지. 그거는 우주. 진짜 사막. 너 다음 주부터 여기 고정. 지금 바꾸면 안 돼요. 야 여기 앉고 싶어도 앉지 마. 쟤한테 양보해. 와, 너 고정이야. 원래 변준이었는데. 원래 제목은 부정적인데. BTB 용액을 떨어뜨렸어. 녹색. BTB 용을 떨어뜨렸어. 청색. 무슨 과정이 있었냐면 여기다가 콩즙을 넣었어. 저 알았는데. 나는 모르는. 아니 요즘에 이제 BTB가 이제 녹색이었는데 콩즙을 집어넣고 나서 시간이 흐르고 BTB를 떨어뜨려 이게 청색이 되어버렸어. 콩은 인재들이니까. 그럼 이게 녹색에서 청색으로 바뀌었다는 얘기가 뭐야?
그래 염기성을 갖겠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이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성질의 요소를 요산으로 아니 요산? 요 안에 요산이요? 아 요산이 그럼 아모니아 유엑스라는 처음 들어왔어. 얘가 오줌 속에 들어있는 요소를 암모니아. 암모니아로 분해해버리는 거야. 얘가 이걸 했던 거야. 그래서 여기서 염기성 물질인 암모니아가 많이 생겨갖고 색깔이 이렇게 해서 청색으로 변한 거야. 근데 이걸 삶은 콩죽을 쓰면 안 돼. 그쵸. 생콩죽을 써야 되는 거야. 생콩죽. 네. 이해됐어? 네. 오줌의 생성 과정은 이 정도만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오줌 속에 그래서 요소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다? 이렇게. 생콩즙을 이용한 오줌 속 요소의 존재를 확인한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라는 거야. 네. 알겠어? 네. 근데 이게 교환 33페이지를 보면은 저기 맨 아래쪽에 구석에 이렇게 있지. 사고체의 혈압이 높은 이유. 사고체로 들어가는 혈관보다 나가는 혈관이 더 가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얘를 합쳐서 뭐라고 부른다? 네프론. 콩팥을 구성하는 기능적, 구조적 기본단위 네프론. 얘하고 페포하고 융털하고의 공통점, 표면적을 넓혀가지고 표면적을 증가시켜주는 구조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다는 걸 기억해주고, 네. 각 콩팥당 100만 개씩인데 엄청나게 많지. 그렇게 말했어? 나 하나인 줄 알았어. 넘겨봐라. 34페이지에 이렇게 오줌의 생성 과정이 소개가 되어 있지. 어디를 볼 거냐면 그 중간에 그림이 있을 거야. 표 바로 밑에 그림. 단백질과 지방, 큰 물질들은 지금 여과가 안 되지. 그럼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첫 번째. 근데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일단 여과가 됐어. 오줌에는 없어. 앞으로 다 들어오는 거야. 근데 무기염류, 요소는 나가. 지흡수도 돼. 배설도 되는 거야. 그림 이해됐어? 네. 땀샘의 구조는 뭐 그냥 그렇대. 처음 배워. 오줌하고 땀, 성분 봐봐. 똑같네. 오줌에도 물, 요소, 염분, 기타. 땀에도 물, 요소, 염분, 기타. 물은 이해돼? 네. 성분은 거의 비슷해. 근데 왜 이렇게 차이가 있냐면 농도가 좀 차이가 있는 거지. 요소가 0.1밖에 안 돼. 이해됐어? 그래서 오줌이 농도가 좀 높은 용액이고 땀이 농도가 좀 낮은 용액이야. 그래서 땀은 또 묽은 오줌이야. 네. 먹지 마. 평생 몰랐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먹지 마. 아니, 땀이 오줌이니까. 땀이 입으로 들어가면 묽은 오줌이 입으로 들어간 거야. 근데 이제 다르게 생각하면 맛있게? 오줌이 좀 진한 땀이라고 생각하면 오 뭐야? 그래서 현준이가 오줌을 마셔. 니네 극한 상황에서는 니네들이 배설된 오줌을 먹어야 돼. 살기 위해서. 거기 물 들어있잖아. 물. 어떻게 먹어? 죽으려면 먹지 말고 살려면 먹어. 살려면. 받아놓고 받아서 먹어. 자, 아니 너가 밀려나면은 아니 바로 어떻게 먹어? 극한 상황에서 먹으라 했으니까 극한 상황에서 먹으라고. 40페이지 18번 문제 이런 거 좋아. 한 번만 얘기해서 안 가르쳐줘. 자, 뒤 두 마리 A와 B를 준비했다. 각각의 혈액 속 암모니아 요소의 농도를 측정한다. A는 간을 제거하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암모니아 요소의 농도를 측정. B는 콩팥을 제거하고 일정 시간 측정. 결과 GA는 암모니아 농도는 어떻게 될 것 같아? 증가. A는 간을 제거하는 거니까 암모니아는 많아지겠지. 요소는 감소. 그래 간에서 암모니아가 요소로 바뀌는데 간이 제거됐기 때문에 요소의 농도는 감소하겠지. 그러면 B는 암모니아 농도는 얘는 간은 그냥 붙어있는 거고 콩팥이 없어진 거 아니야? 그치? 네. 좀 변화가 없겠지. 암모니아 농도는 항상 간 기능은 정상적으로 일어나겠지.
요소의 농도는 증가. 증가하겠지. 정상적으로 암모니아를 이렇게 바꿔줄 수 있으니까. 이해됐어? 네. 응? 이러한 것들을 판단할 수 있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43페이지 23번 봐봐. 봤어? 네. 가나다. 뭐지? 간을 봤더니 A에 있고 B에 있고 근데 C가 이렇게 농도가 진해진 거야. 그게 요소로 판단할 수 있는 거야. 요소의 농도가 이렇게 증가한 이유는 물의 제흡수 때문이다라는 거야. 여기서 지금 봐봐. 여기 요소 있지? 혈장에 요소 있어. 원료에도 요소 있어. 오줌에도 요소가 있어. 아닌데. 근데 이쪽에 농도가 훨씬 더 진해. 그 이유는 물의 제흡수가 됐기 때문에 얘가 농도가 진해진 거라고. 그래서 물의 대부분이 제흡수가 됐기 때문에 요소의 농도가 높아진 거야. 알겠어? 네. 나는 아예 BC에는 검출이 안 되니까 단백질이라고 판단하면 되는 거고 다는 0.1%는 뭐니? 포도당이야. A에도 있고 B에도 있고 C에는 없고 이게 무기염이야. 물과 비슷하네. 제흡수율이. 됐어? 그 정도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45페이지에 아까 선생님이 얘기해줬던 그게 나와. 저기 맨 밑에 봐봐. 압력, 순여과압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사구체의 혈압 빼기 혈장상투와 그 다음에 보문주머니 압력. 그렇구나. 47페이지 28번. 27번처럼 가나다로 이동하는 물질들이 누구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8번의 그래프 가를 봐봐. 혈당량이 200 정도가 됐어. 그지? 여과량과 제흡수량은 똑같지. 근데 그 이상 400이 되면 문제가 생기지. 여과는 400이 되는데 제흡수는 그거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뭐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야? 당뇨가 뭐야? 당뇨가 네? 배설량이 발생하는 거지. 배설량이. 어째서? 이해됐어? 여과량하고 제흡수량이 똑같을 때에는 배설량이 발생하지 않잖아. 200 정도까지. 이해돼? 근데 포도당의 농도가 그 혈당량이 400 정도가 돼버리면 배설량이 발생하기 시작하잖아. 200 넘어가 버리면. 그럼 당뇨인가요? 그래서 여기에 봐봐. 들어오는 포도당이 10개가 들어오는데 나가는 게 20%니까 2개가 남아. 100% 제흡수가 되는 게 2개가 100% 제흡수가 되는 거니까 포도당은 오줌이 없어. 근데 이쪽에 포도당이 만약에 20개가 들어오면 20%는 4개가 나갈 거 아니야. 근데 제흡수 100%는 2개야. 그럼 2개는 나간다니까? 와. 근데 혈액에 포도당이 너무 많으면 오줌에서도 검출이 될 수 있다는 거지. 왜냐면 제흡수량은 여과량에서 이렇게 일정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배설량이 발생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혈당량이 정상적으로 조절이 되어야 하지. 그래서 볼 수 있겠냐? 그래서 29쪽에도 이렇게 아이오딘 반응과 베네딕트 반응 29번 문제처럼 영양소 검출 지시약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거야. 자, 49쪽에 그거 투석장치. 이 환자는 콩팥의 기능이 떨어져서 병원에 가서 이렇게 혈액을 뽑아서 투석장치를 거치고 다시 혈액을 받는 이러한 방식으로 살아가야 돼.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할 때마다 한 30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고 굉장히 힘들대. 자, 봐봐. 투석의 원리는 농도 차이에서 크기가 작은 물질이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되어 있다.
혈액을 이렇게 꺼내. 그럼 다시 되돌려줘. 이걸 이렇게 지나가면서 투석액으로 높은 물을 내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사용 전 투석액, 여기는 사용 후 투석액. 이게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 투석막에. 그래서 큰 거는 못 나가. 근데 작은 거 같은 경우는 빠져나갈 수가 있대. 이해됐어? 이게 투석 장치야. 그럼 혈액이 여기서 이렇게 지나갈 때 단백질은 안 나온다라는 거야. 커서 못 나와. 근데 포도당은 나올 수 있어. 아미노산 나올 수 있어. 무기염료 나올 수 있어. 물 나올 수 있어. 요소 그래 나올 수 있어. 이걸 그냥 버린다고? 안 돼요.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수석 장치에는 제우스가 될게 없어. 그럼 어떡하냐? 추가로 넣어주지 않나요? 못 나오게 만들면 되지. 어떻게 못 나오게 만들면 돼? 반투가 썸마. 여기다가 포도당을 집어넣어주면 되지. 오? 아미노산을 집어넣어주면 되지. 지금 혈액하고 맞춰주면 못 나올 거 아니야. 오. 혈액에 포도당이 10개가 있었어. 그럼 여기다가 포도당 10개를 집어넣어도 농도가 같으니까 포도당은 안 빠지겠지. 아미노산도 안 빠지겠지. 그럼 여기다가 요소 집어넣냐? 아니요. 요소 넣으면 안 돼. 요소를 지금 빼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해됐어? 단백질 넣을 필요 있어 없어? 안 넣어도 안 넣어도 돼. 단백질은 워낙 커서 못 나오는 거니까. 이해됐냐? 네. 그러니까 사용 후 투석에게는 포도당이 있어 없어? 있어요. 있지. 넣어준 게 있지. 있죠. 빠져나온 게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어떤 방향으로 흘려줘야 돼? 혈액이 흐르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투석액을 흘려줘야 돼. 그래서 혈액이 계속해서 내보내줄 수 있지. 요새. 아까 아가미에서도 물하고 혈액이 어떻게 흘러야 된다고? 반대로. 반대로. 이것도 어떻게 흘러야 된다고? 반대로. 반대로 흐르게 해야 된다라는 뜻이야. 됐냐? 네.